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건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도 설득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설득을 했습니다. 모두 다 한순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선대위가 꾸려졌는데 어떻게 설득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빨간 커플티 입고 코끼리 선대위. 자, 저 커플티는 어떻게 입게 된 건지, 코끼리는 또 무엇인지 지금부터 막전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 저희들이 취재한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저희는 오늘 세 가지 결정적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장면 지금 살펴보시죠. 주말 동안에 굉장히 숨가쁜 일들이 있었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뽑는 세 가지 명장면은 이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빨간 커플티, 두 번째 장면은 울산 회동, 세 번째 장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합류한 코끼리 선대위. 이 세 가지 장면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빨간 커플티입니다. 그래서는 제가 준비했던 전투복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 세대가 후보와 사진 찍고 싶어하고 또 소통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오늘도 부산 서면에서도 아마 비슷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서면에서는 이제 다 똑같은 옷을 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저는 전권을 드리고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비하겠습니다. 빨간 전투복, 빨간 커플티가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윤핵관, 그 정체는 바로 김병민 대변인인데 김 대변인, 네. 아니 저 빨간 커플티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 대표를 설득했는지는 우리가 두 번째 장면에서 좀 살펴보겠고 저 빨간 커플티의 의미가 뭡니까?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중 하나다 이렇게 소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산에서 저 커플티를 입고 나니까 아니 금요일까지 갈등이 극심했다고 어떻게 토요일에 저 커플티를 제작해서 갖고 왔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놨던 옷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서운해고 뭔가 불만이 있어서 잠행하고 잠적하고 당무 거부하면서도 빨간 커플티는 준비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전부터 아마 빨간 커플티를 준비해놨던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두고 어떻게 재기발랄 참신하게 젊은 층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저 문구를 보면 대변인님 예.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네.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보고 나서 사실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가 거리를 가면 너도 나도 와서 셀카 사진을 찍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라고 했는데 예. 편하게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마련했던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전투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저도 이준석 대표도 또 열심히 선거를 치렀는데 그 당시에는 전투복이 아니라 전투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전투화가 빨간 운동화였는데요. 그 당시도 좋았던 아이디어들을 벤치마킹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께 한 번에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을 이준석 대표가 준비해서 지난 토요일 부산 일대를 뜨겁게 달렸던 예. 장면들이 이렇게 드러났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요즘 그 젊은 층들의 자주 찾는 거리 홍대의 주점에 가면 맥주 주문하고 싶으면 배를 눌러주세요라는 문구를 쓴 빨간 후드티를 입고 있는 종업원들 많은데 약간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고 젊은 센스를 이준석 대표가 노린 거다라는 거고요. 김수영 교수님,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자면 김병민 대변인 말씀했던 것처럼 약간 좀 의아합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류 안 할 것처럼 이준석 대표 뭐 갈등이 사실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커플티라니요.
그러게요. 이 커플티라는 게 사실 애정을 과시하고 싶을 때 하는 여러 가지 커플들의 뭐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뭐 커플링을 맞춘다거나 커플티를 맞춘다거나 이게 커플티를 맞추고 입고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돈독하다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마치 치킨 게임처럼 누구 하나가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그런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서 이제 지지도 철회하고 그게 막 여론조사 결과로도 이어지는 등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위기감이 아주 증폭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위기 앞에서 좀 당이 전반적으로 이 갈등을 봉합하는데 아주 총동원됐던 것 같아요. 뭐 이 두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각 여러 가지 중진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도 하고 예.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라는 조언도 하고 이렇게 당이 전부 아주 단결해서 이 위기를 갈등을 봉합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들었고 그 결과 이게 정말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뒤에서 다 만들어낸 어떤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이렇게 다시 커플티를 입고 나타나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해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김병민 대변인 예. 잠시 후 뭐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 불만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뭔가 그렇게 크거나 뭔가 심각한 상황 아니었단 생각도 드네요. 이준석 대표가 바라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도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들의 마음 그리고 혁신과 쇄신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선거를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삐그덕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의 선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들이 다소 싸늘하게 식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위기감의 증폭에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가야 됐다는 게 아마 이 대표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단걸음에 찾아가서 문제를 네. 풀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20대, 30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대표 또 중도까지의 외연 확장을 상징하는 김종인 위원장 이 모두를 함께 포용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활용점점을 찍었던 건 윤석열 후보가 기다리고 인내했던 리더십이라 그런 모든 지점들이 금요일 저녁에 폭발했던 거죠. 이제는 이준석 대표랑 앙금 없다. 원래도 앙금은 윤석열 후보와 앙금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자꾸 없을 때. 이준석 예. 대표의 워딩을 보면 나는 윤석열 후보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주변 사람들을 거쳐서 파리 때? 만나면 하이에나? 뭔가 바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둘 사이의 문제는 없었고요. 이제 없다. 그 중간에 있었던 다소의 오해들이 완전히 눈 녹듯이 풀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게 커플티 입고 나와서 저렇게 다정한 모습 보니까 오해는 다 풀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